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여러분과 또 각 부처에 다 이렇게 장들께서 참여하시고 이런 회의가 이제 요즘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관광산업도 그렇고 또 다른 분야도 그렇고 어떤 한 부처나 어떤 한 분야에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부 힘을 합해서 융합하고 서로 보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산업도 어떤 분야도 제대로 발전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그 협업과 또 융합이 그 대세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 회의 모습이 방증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런 그 회의를 꼭 한번 하고 또 새 출발을 해서 우리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어떤 꿈이랄까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 이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본격적인 여름 관광 시즌이 다가오는데 우리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지혜를 모으는 그런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관광 산업은 한 나라의 문화적 역량과 교통과 시설 그리고 성숙한 시민 의식까지 사회 전반 인프라가 융합된 서비스 산업의 총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 관광 산업은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고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서 많이 노력한 결과 외래 관광객 1,400만 명을 돌파하고 관광 수익 180억 불을 달성하면서 관광산업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과 비자제도 개선 등의 규제 완화로 더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서 우리 관광산업을 도약시킬 중요한 토대를 쌓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에서 우리 K-팝과 문화에 열광하는 현지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문화와 관광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K-콘 공연은 티켓 만장이 3시간 만에 매진이 됐고 프랑스 이외의 유럽 지역 판매가 4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K-콘이 파리에서 열린다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주변의 나라들 젊은이들도 전부 표를 구입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마침 비가 오는데도 며칠 전부터 그 앞에 텐트를 치고 공연을 기다리는 줄이 늘어설 정도로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태권도 시범과 비보이 공연, 사물놀이와 K-팝 밴드 공연 등 우리 문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환호 역시 열광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관광산업 도약의 큰 발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관광산업이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지출액도 늘리고 재방문율도 높이는 이런 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진정한 문화 관광 강국으로의 발전을 이끌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광이라는 그 말을 이렇게 그 어원을 보면 나라의 빛을 본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빛이라는 것은 결국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의 문물, 풍습, 풍경 이런 거 다 그 콘텐츠가 될 텐데 그러면 그 나라의 빛을 보러 오는 거라고 할 때 그 빛이 정말 매력적이고 한번 보고 다시 와서 또 보고 싶고 아름답고 영롱하고 이래야 볼 맛이 있는 거지 이렇게 어둠침침하고
뿌시시하고 또 그 나라에 아주 좋은 빛이 있는데 그 자기들의 어떤 좋은 관광 상품인지 깨닫지를 못해갖고 그냥 헝겊으로 뒤집어 씌워놔서 보지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빛이 별 그 광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관광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결국은 특히 우리가 문화 관광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산업의 품질은 결국 콘텐츠다. 콘텐츠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지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함께 5,000년의 유구한 역사가 담긴 역사 문화 자원이 있고 최근에는 K-팝과 K-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도 세계인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선 ICT 기술을 토대로 한 마이스 산업과 삼면이 바다라는 강점을 살린 크루즈 관광 같은 융복합 관광 자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좋은 관광 콘텐츠로 연결시키지 못하거나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잠재력만큼의 관광산업 발전을 아직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관광객이 서울과 제주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관광산업 성장의 혜택이 지방으로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관광 자원들의 좋은 스토리를 입히고 각 지역의 독특한 색채를 가미해서 세계인들에게 선보인다면 훨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의 CEO가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대국을 보러 왔다가 DMZ 안보 관광을 즐겼고 이건 또 우리나라밖에는 없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CNN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제주의 올레길을 비롯해서 자연과 전통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지리산과 북한산 둘레길, 쪽빛 바다를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는 남해 바래길 등은 해외 명소 못지않은 훌륭한 여행 코스입니다. 우리나라의 동서, 남해안 등에도 둘레길 코스를 개발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K-팝의 인기를 토대로 하는 청년 대상 컨텐츠 개발이나 K-드라마 촬영지를 관광 명소로 재탄생시키는 노력도 우리 관광산업의 훌륭한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이 될 수 있도록 불만 제로 관광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문화관광연구원의 친절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 관광객들은 한국인의 친절 수준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적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저가 관광이나 택시, 시장 등의 바가지 요금 같은 관광 불편 문제들은 관광객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고 음식점, 숙박업의 불친절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관광 품질 개선에 필수적입니다. 사실 관광 가가지고 관광 실제 하는 것보다도 사진 찍는데 더 열중인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 탑 앞에서 사진 찍고 사진 찍으러 왔냐 그러면 나중에 남는 게 사진밖에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관광객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남는 게 사진밖에 없다 이 말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마음속에 남는 거는 그 나라 국민의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친절은 바가지 요금 씌우고 그 친절이라는 게 어디로 가버리잖아요. 또 음식점 갔는데 불친절하고 또 위생시설이 좀 별로다. 그것도 불친절 제로입니다. 그리고 길을 혹시 잊어버렸는데 막 친절하게 데려다 주고 그렇게 안내했다면 그 마음이 사진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마음에 오래 남고 그 나라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이제 해외 그러니까 이 대사관에 근무하기 위해서 무관인가 그렇게 왔다가 그 아기가
그때 마침 아파서 밤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말도 안 통하고 그랬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평소에 그 근처에 가게 알던 아저씨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아저씨가 한밤중에 막 뛰어와가지고 차로 안내해서 병원까지 막 안내를 해갖고 그 아기가 그 좀 병으로 굉장히 아팠는데 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갖고 그 무사히 다 넘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마음속에 그 내외분한테 남아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분이 한국을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아저씨의 친절 때문에, 한국 국민 한 사람의 친절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퇴임 후에도 한국에 살고 싶다. 그리고 그 떠나기 전에 한국에 그 자신이 살았던 근처에 가게 그런 부분을 전부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제 얼마 전에 그 나라를 갔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그 대통령께서 전해주는데, 왜 그렇게 사진을 찍었냐면 그 아기가 자랐을 때 내가 태어나고 잠시라도 살았던 지역이 서울에 이런 곳이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친절한 한국민의 마음으로 그 위기를 넘겼다. 이런 얘기를 꼭 들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관광객이 없을 때는 관광객 안 오냐 하고 막 아우성을 치다가 또 많이 오면 또 느긋해져 갖고 뭐 분친절하고 김밥 한 줄에 10,000원씩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오는 게 아니라 관광객을 쫓아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관광객이 많이 오기를 바란다는 거, 이거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깊이 이 친절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문제고, 또 우리 국민성이 원래 그 지나가다가 손님이라도 그러면 들어와서 저기 같이 식사하자고, 그럼 우리 불편을 드려서 안 됩니다. 그럼 아니 뭐 숟가락만 하나 얹으면 되는데요. 그랬던 민심이 있지 않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그 우리 선조들, 우리 백이민족이 갖고 있던 그 아름다운 심성, 이거를 살림은 그 한국에 가면 참 친절해서 그 마음이 영원히 남더라. 그것도 컨텐츠입니다. 최고로 남는 컨텐츠예요. 그리고 개별 관광객들은 단체 관광객에 비해서 지출이 큰 편인데도 언어와 교통, 또 숙박시설 안내 부족 같은 불편함 때문에 선뜻 지방 관광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방 관광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서 더 많은 지방 방문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관광업계와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각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우리 관광산업의 품질을 높여 나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광업계 스스로도 과감하게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여서 보다 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광산업은 제조업 대비 관광 창출 효과가 1.5배나 될 정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청년 고용의 돌파구입니다. 생산 10억 원을 생산하는데 새로 생기는 취업자 수가 전체 산업 평균 14명이라고 그런다면 관광산업은 21명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최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주축으로 하는 창조 관광 기업들이 우리 관광산업 발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2,500만 명에게 한국 음식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리드잇이나 40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아띠 인력거는 좋은 사례인데,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여행업을 비롯한 기존 관광 기업들도 과거의 틀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창조적 발상을 통해서 경쟁력을 끌어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융자 제도 개선과 창조 관광 펀드 조성 등 금융 지원은 물론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관광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런 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관광 컨트롤 타워와 유기적인 협업 체계가 필요합니다. 관광산업의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펼치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그리고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각 부처 간의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융복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의 정책 방향과 방향 설정, 또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 간의 정책별 협력 체계도 잘 갖추어야 되는데, 하여튼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런 소통이 강화되고 서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우리 관광산업의 품질을 높여서 문화관광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